7일 수요일 황양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새누리당은 당선자 워크숍이 있었고 대통령은 각 언론사 이 간부들을 데리고 오찬 간담회를 했습니다. 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는데요. 나온 이야기를 보면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이 워크숍에서도 삭발해라, 최경환 삭발해라, 김무성 야반 도주했다, 이런 이야기만 오가다가 끝났습니다. 뭘 어떻게 순차적으로 현재의 표를 수습해야 될지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어제 배신의 정치 관련해서 당선되니 자기 정치를 한다, 비애와 허탈감을 느낀다, 갈라서며 대통령을 더 힘들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대통령이 이제 배신의 정치를 그만 말씀하실 때가 됐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신의 정치라는 것은 이 사적인 문제고요. 이제는 대통령께서 이 국민 앞에 이야기할 시간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공적인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협조해주지 않는 야당에 대해서 나중에 임기 마치면 할 일 못해 엄청난 한으로 남을 것 같다. 이것도 사적인 이야기의 영역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고요. 못하는 일은 못하는 거고 하는 그냥 혼자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이제는 어제같이 이렇게 정말 2년 9개월 만에 언론사 간부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각 언론사들을 통해서 흘러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총선 이후에 어떻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지, 정책 운영과 관련해서요. 또 지금 시급한 현안이 되어 있는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5개 사만 조선해운의 빚이 78조랍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수습할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거기에 김영남 법 문제라든지 골프 공무원 치는 문제는요, 지역 말단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가 어제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서 한마디로 배신자가 당에 판을 친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국민 앞에 하소연할 게 아니라 배신자가 판을 치는 저 당을 내가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탈당을 해버릴 것인가, 이 판단을 하는 문제만 남았겠죠. 그 부분을 국민 앞에 이야기한다고 국민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통령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요. 그리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 국민 앞에 어려움을 좀 더 진솔하게 호소하는 것이 낫지 않았는가. 이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쉽사리 좋아지지도 않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본인이 주장하시는 4.1대 개혁과 노동개혁이 완성이 되면 과연 구조조정 문제나 이런 게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주택 문제가 뉴스테이만 가면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법인세 문제에 있어서도요, 법인세를 올리자라는 게 아니라 제가 야당 같으면요, 실효세율 22%의 법인세인데 실제로 13, 4% 내고 끝나면서 비과세 감면이 한마디로 사내 유보금을 엄청나게 축적하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많이 주어지는데요. 이런 비과세 감면 문제가 옳은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적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지금 구조조정을 하려면 대량 실업이 발생할 건데, 이 대량 실업이 지금 노동사법 중에서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파견법과 관련해서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면 전환용 개각을 안 할 거다, 인적쇄신은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러면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할, 전적으로 대통령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저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민의를 겸허히 수용한다라는데, 그러면 이 총선이 이렇게 된 것이 그냥 3당 체제가 더 양당 체제보다 야당이 더 협조를 잘하기 위한,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협조 잘하라고 만든 체제인지, 아니면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담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대통령이 민의를 선거 전에는 어떻게 알고 있고 선거 이후에는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인지, 민의 전달 통로에 이상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 인적 쇄신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제 더 이상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저도 말을 안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별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요. 정책에 대해서만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할 참입니다. 대통령이 3당 대표 회동이 협치의 모범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3당 대표 회동을 자주 가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요. 여야 정협의체에서 개혁 입법을 논의하겠다. 그래서 민의를 잘 반영해 협력과 소통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협력과 소통이 과연 야당들과 대표 회동을 한다고 잘 될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당장 어제요, 안철수 대표는 희한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요, 요즘 뭐 구름 위에서 거니는 그런 기분인 줄은 몰라도 어제 국민의당 워크숍에서 김상조 교수 강연을 들은 다음에 박지원 의원에게 농반 진반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양적 완화가 뭔지 모를 것 같아요. 하하 아유 참 이라고 말하면서 웃는 장면이 포착됐다는데요. 그러면서 또 천정배 대표한테는 너무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청와대에 앉아 있어 가지고 경제를 모르고 고집만 세고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양적 완화를 알까 모를까 하는 부분에서요, 그것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안철수 대표가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공당의 실질적인 대표이자 자기 대권 주자쯤 되면 양적 완화를 통해서 지금 현재 구조조정에 대응하는 부분은 서민들에게 손해를 가져오고 그 이득이 수출 대기업에 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맞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뭐 할 말이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양적 완화를 뭐 알고 모르고는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저보다 경제적 지식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자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지식을 다 몰라도 자리가 있으면 배워가면서 하는 거고, 또 지도자는 통찰로서 자기가 전문적으로 다 알지 못하더라도 그 부분의 방향성에 대해서 감각으로 아는 부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화되어가는 시대에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알고 한다고 저는 보지 않지만은, 적어도 농담으로 기자들 옆에서 이런 이야기를 떠들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안철수 의원 연정을 하자 그러고 뭐 대통령이 3당 회담을 하자면서 어제 국민의당 대변인은 잘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본인은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리면요, 이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박근혜 대통령은 유승민에 대해서 어제까지도 언급할 정도로 뒤끝이 만만찮은 분인데요. 안철수 의원 박 대통령의 뒤끝을 한번 당해보실랍니까? 좀 사람이 익을수록 머리도 좀 숙이고요. 원래 로또 받은 사람이 대부분 빨리 망합니다. 안의원이 대세이길 바랍니다. 뉴스 브리핑은 저나 미래경영연구소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힘으로 정론 방송을 만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국민 계몽운동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어제 이 워크숍에서, 당선자 워크숍에서 이종구 당선자는 서울 강남갑입니다. 초이노믹스가 실패한 데다가 진방 마케팅 때문에 국민이 우리를 심판한 것이다. 두 개 모두 잘못된 중심에 책임만이 있다. 그래서 삼보일배를 하든 삭발을 하든 행동으로 옮겨라 이렇게 했고요. 또 친박계 김태흠 의원은 가장 큰 책임은 상향식 공천에 실패한 김무성 전 대표에게 있다. 두 번째 책임은 이항구 전 공관위원장한테 있다. 그 다음은 수수방관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무성 야반 도주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 말은 선거에 지고 다음날 밤에 최고위원회를 열은 다음에 물러나버린 이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자, 25명이 발언했는데 비박이 9, 친박이 16명 발언했다고 하는데요. 어제 새누리당 워크숍을 통해서도 새누리당은 희망이 없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이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유권자의 심판이 뭔가를 제대로 이해를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공천 잘못한 부분은 한 4, 경제에 대한 어떤 심판이 한 6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대통령이나 여당이 누구를 지향한 정책을 쓰는가에 대해서는 피부로 매우 민감하게, 한마디로 기온의 변화를 느끼듯이, 미세먼지를 느끼듯이 민감하게 아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본능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새누리당이 지금과 같은 경제정책을 고집하는 한은 제가 장담을 하는데 내년 대선은 야당이 아무리 죽을 써도 이기기 어려울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심판의 결과는요, 안보 이슈나 기존의 보수의 이슈만을 가지고 아무리 강조해봤자 선거에 무조건 이길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 표면화된 겁니다. 그럼 왜 이때까지는 이기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심판으로 나왔냐? 모든 문제가요, 이렇게 골물대로 골라서 터지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임계점에 이르렀을 때 터져버립니다. 우리가 컵 위에 물을 이렇게 부으면 표면 장력이라고 해서 몇 방울 더 얹어도요, 물이 안 흐르는데 그 위에 조금 더 얹으면 그 압력이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물이 밑으로 흘러내립니다. 똑같은 이치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새누리당은 지금 국민들의 인내가 한마디로 한계점에, 임계점에 이르러서 이번에 심판에 이르러 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미국처럼 아웃사이더 트럼프나 샌더스가 있는 나라에서는 샌더스나 트럼프로 장기 경제 불안과 금융위기 이후에 대한 기성정치권의 실망이 나타났고요. 유럽에서는 제가 어제 소개해드린 오스트리아처럼 극자극우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선거하는 데마다 다 극자극우가 이기고 있습니다. 스페인도 그렇고. 자, 그게 이게 뭔가 하면 출구가 없는 중산층과 서민들은 선거를 통해서 한마디로 기성의 기득권 정치를 심판하고자 하는 성향이 매우 강하고요. 이번에 이 덕을 가장 많이 본 것은 국민의당이고 두 번째가 더민주입니다. 국민의당은 결국 안철수 호남 지역 정당인데요. 안철수 의원이 가진 이미지가 국민들이 모두가 정치를 세세하게 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제3의 아웃사이더처럼 인식이 되어서 중도, 즉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중도적인 정당의 제3의 아웃사이더 안철수를 밀어주자. 이래서 정당 득표, 그러니까 비례의원 투표에서 2등을 했고 그렇게 해서 38석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당이 1당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안철수당의 수도권에 몰표가 갔을 건데요. 1당이 도저히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안철수당에서 출마시킨 후보들이 워낙 시원찮으니까 더민주당으로 지역구 의원은 수도권에서 표를 몰아서 82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82석하고 지역 113석하고 합치면 얼마입니까? 95석. 대부분의 의석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 야당이 대안이 제대로 없고 시원찮았지만은 국민들은 새누리당의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방향, 한마디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정부의 정책을 펴나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기득권층을 지향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요, 총선의 결과를 보고도 기존의 경제활성화법 통과, 또 4대 구조개혁과 관련된 법안 통과, 노동개혁법 통과,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에만 매몰 되면요, 저는 정말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요, 저는 마지막으로 방향전환을 한번 고려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런 방향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새누리당의 틀 안에서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를 5, 6개월이라도 걸어가면서 그 속에서 한마디로 현실적인 당의 노선과 정책의 전환, 그리고 당의 시스템 개혁, 또 이 총선 패배의 원인에 대한 진단이 확실히 나오기를 바랍니다. 총선의 패배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당의 노선 전환이 나오겠죠. 자, 그럼 총선 패배가 뭐냐? 저는 명백하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장기 경제 불황 속에서 한국 경제도 장기 불황에 접어들었고 그 속에서 중산층이나 서민들, 청년층들 또 우리 사회를 끌고 가는 30, 40대 층들이 이대로는 희망이 좀 없다 이렇게 느끼는 성향이 매우 강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렵더라도 그래도 뭔가 바뀌고 있다라는 자부심만 있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견딜 수 있는데 세상이 그렇게 바뀔 것 같지 않다라는 절망이 또 내재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끼지 않고요. 결국은 빨리 후닥닥 수습을 해서 조만간에 새 지도부를 비박이 차지하는 것, 친박이 차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요. 정말 2탄, 3탄을 맞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충고나 조언을 할 시간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머지않아서 피부로 2차, 3차 핵폭발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제 말을요. 작년부터 들어온 사람들, 또 몇 년 전부터 제 경제를 보는 진단을 들어온 분들은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맞다라는 것을 알 겁니다. 저는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연정이나 개헌은 없다. 그 말씀은 저는 잘했다고 보고요. 정말로 방향전환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됐고요. 대통령은 어제 이대로 가시겠다라는 입장이니까 새누리당이 어떻게 할지만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총선은요. 이 표는 공천 때문에 벌어진 일은 부분적이고요. 정말로 심각한 부분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한마디로 한국도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기에 제대로 된 대안 세력이나 제대로 된 아웃사이드 세력이 나타나게 되면요. 기성정치권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더민주당이나 국민의당요. 여기서 당신들이 자만하고 아무것도 잘해서 이긴 거 없습니다. 상대가 더 미워서 덜 미운 쪽을 밀어줬을 뿐입니다. 착각하다가는 한 방에 휙 같이 가게 될 겁니다.